안녕하세요. 자, 잘 보냈어요? 자, 눈 그냥 엄청 오죠? 하여튼 다니기 힘들어 죽겠어요. 자, 하여튼,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 자, 오늘 이제 공법 4주차 수업인데요. 오늘 이제 국토법 싹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법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는 179페이지. 자, 저번 주 이어가지고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지금 쭉 보고 있죠.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사업까지 우리가 쭉 봤고요. 자, 이제 남은 게 요거 5번, 지구단위계획. 자, 요거 하나 하면은 이제 선계획 파트는 다 끝나게 됩니다. 이 6번,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우리 했죠. 용도구역 할 때, 용도구역으로서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179페이지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파트는 우리 시험에 일반적으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 의 갖고 그냥 한 문제 물어봤죠. 가장 기본적인 거, 의. 그래서 18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지구단위계획 의부터 한번 봅니다. 자, 이게 30회 때 그냥 한 문제였어요. 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 동그라미, 일부.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입니다. 자, 일부에 대하여, 거기서 딱 끊고요.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화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딱 끊고요.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의의만 세 줄이 넘으니까 그거 갖고 한 문제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우리 길어가지고 끊어서 읽었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목적. 그거 좀 이따 보고.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 딱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지구단위계획 의의가 되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 전부에, 그럼 틀려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뒤로 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게 간단한 지구단위계획 의의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맞죠? 맨 끝에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자, 앞부분에 키워드가 되죠. 어디다 수립할 때?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 일부에다 수립할 때는 이름만 바꿔갖고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맨 앞에 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 이건 어디겠어요? 도시군계획 수립하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름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목적이죠. 자, 중간 부분 보면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양화환경을 확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토지를 합리적으로 여하니까 기능이 더 증진되죠. 미관을 개선시켜주니까 환경도 좋아져요. 자,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그다음이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래서 목적은 체계적 계획적 관리입니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도 관리, 지구단위계획도 관리. 자, 관리한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새로 개발하거나 정비, 재개발하거나 보전.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요. 오늘 예를 들어갖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놓고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도시군계획서를 결정. 그럼 그거는 무슨 계획이냐? 인천광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천광역시가 관할구역이 또 넓어요. 그래서 이 전부를 놓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려면 조사만 몇 년씩 걸리죠. 신속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일부, 요 우리 학원 있는 동네, 이름도 죽이죠. 왕길동. 홍길동이 아니고 왕길동. 자, 그럼 왕길동이라는 인천광역시의 일부에다가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름을 따로 뭐라 부르느냐? 왕길동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구역의 전부고 지구단위계획은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 이때는 구분해갖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목적,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목적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60년, 70년,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도시가 개발되는 추이를 보면 다 난개발되는 거죠. 이 중심 지역부터 개발하면서요. 자, 여기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 보상금 몇 푼 받고 다 쫓겨 나오는 거예요. 다 쫓겨나요. 그래서 외곽적으로 오니까 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개념 없이 주택, 이 건물부터 때려졌습니다. 건물부터 건축하고요. 이 주택이 지어지면서 주민들이 유입이 되죠. 그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각종의 기반 시설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이 기반시설 확보,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이 뭐냐? 학교. 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학교.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했죠. 국민학교는 집 주변에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다녔죠. 회수권 내고, 그 추억의 회수권. 회수권 내고 버스 타고 멀리 다녔어요. 1시간씩. 이유는 집 옆에 학교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불편하게 1시간 이상 통학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건물부터 때려짓고 나중에 기반시설 확보 안 되더라. 자,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그래. 난개발. 그래서 옛날에 개발된 동네는 싹 다 난개발이 벌어졌죠. 그러면 자, 이런 동네를 현대화갖고 다시 개발합니다. 다시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한다 그러죠. 그럼 재개발하는데 옛날같이 난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할 동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갈지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재개발할 동네 요거를 좀 확대시켜봐요. 그럼 기존의 노후불량 건물 싹 철거해버리고 옛날같이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 그래서 저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공원도 조성하죠. 애들 뛰놀 수 있게끔 공원. 자, 이 공원을 뭐라 그래요? 센트럴 파크 그러죠.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체계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땅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큼직큼직한 블럭이 만들어지고요. 이 가로구역 안에서 블럭 안에서 각각의 필지들을 구획해서 이제 반듯반듯한 건물 짓기 좋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대지를 만듭니다. 그럼 이 대지에 이제 건물 짓는데 우리 아파트 옆에 모텔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배치 기준도 다 정해져요. 자, 요 일대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대규모 조성하고요. 근데 아파트만 선호하는 거 아니니까 반대편에는 단독주택 필지를 조성해서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 일단 주택 용지. 자, 요거부터 잡아주고요. 주택이 지어지면 주민들 들어와서 애들 다닐 학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 딱 배치를 해주죠.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다 있죠. 애들 통학하기 좋게. 자, 이런 아파트를 우리가 초품화, 뭐 그렇게 얘기하죠. 초품화. 그 다음 여기다가는 각종의 근린생활시설들. 여기다가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이런 식으로 배치하자. 자, 이런 깜짝아. 이런 기반시설 같은 토지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개발, 플러스 건물의 배치 같은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 저희 토지하고 건축에 관해서 가장 상세하게 그 일부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다시 이 동네를 개발하면 옛날같이 난개발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관할 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공관리 계획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동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지 구역부터 지정을 합니다.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럼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 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 파트에서는 누구까지 결정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시장, 군수까지 다 결정권자가 돼서 구역부터 정하고 계획을 수립.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 이제 효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합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건물부터 때려져 갖고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 체계가 되죠. 자, 교재본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의의는 쭉 봤고요. 그 밑으로 하셔갖고 수립해서 또 가로 2번 봅니다. 수립 기준.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맞죠? 자, 이게 25회 때 정답. 그래서 하여튼 계획의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해주는 거냐?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딱 기준을 정해주고요. 3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서는 시장, 군수까지. 시장, 군수가 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해서 구역도 정하고 계획도 수립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먼저 이 구역부터 지정을 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도시적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도시적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지정해요? 개발하려고.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 개발할 곳이니까 개발할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얼마든지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의적 대상, 이게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다만 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추가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정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법에서 반드시 정해라.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게 법에서 반드시 정해라 했으니까 외우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비도시적. 도시적 밖에서는 함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해요. 왜요? 이 비도시적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원칙 뭐 할 곳이냐? 보전. 보존할 곳이니까 함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 못하죠. 근데 이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용도 지역 중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 자, 우리 계획 관리 지역이랑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다가 관리만 해주다가 도시적으로 개발할 것. 그래서 이 도시적으로 편입될 것. 즉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얘는 용도지구. 비도시라도 일부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더라.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개발진흥지구. 요게 지정이 돼도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도시 지역에서는 딱 요 두 개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춰줘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논점. 자, 도시지역 외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는 있는데 딱 두 개만.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만 지정 대상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죠. 180페이지 맨 밑에. 도시지역에서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재량적 지정 대상. 재량적이라는 게 임의적이다. 그죠? 임의적.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가 있대요. 그럼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논점은 그 앞에 다음의 지역. 그게 논점이죠. 다음의 지역. 그 옆에 박스에 그냥 한 바닥 쫙 나오는데 거기서 한두 개씩 그냥 꼬박꼬박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논점이지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박스에 1번. 자, 용도지구, 용도지구 밑줄. 그 1번이니까 그게 제일 잘 물어보는 거죠. 용도지구 옆에다가 취락지구 하나 써두세요. 취락지구. 그럼 취락지구 같은 용도지구에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취락지구는 뭐 하려고 지정해요? 취락지구.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취락,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그럼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 그 마을에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이 돼요. 그리고 취락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시켜주고 싶다. 그 취락지구를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2번에 끝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밑줄. 도시개발구역은 앞에다 신자 붙이면 되죠. 신도시개발. 3번은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 4번에 택지개발지구. 얘도 뭐예요?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개발. 판교 택지개발지구. 다 신도시 개념이죠. 또 5번에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그럼 얘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니까 아파트 단지 건설하려고 지정하는 게 대지조성사업지구. 또 6번의 끝에 산업단지. 그거는 공단개발. 공업지역을 개발하고요. 그 밑에 관광단지는 관광지 개발.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 쌓아 묶어갖고 다 뭐 할 곳이죠.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관광지를 개발하든 다 개발할 것. 그래서 얘들을 묶어갖고 개발 예정지. 그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죠. 그 다음 8번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얘들은 우리 저번 시간에 다 배웠네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얘도 뭐라 그래요? 용도구역. 개발 못하는 용도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나 공원 이런 거는 개발 못하는데 거기서 지금 뭐를 해주는 거냐? 해제. 풀어준다 그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 풀어주면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냅두면 토지 소유자 쫙하고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그대로 난개발이 벌어지는 거죠. 또 녹지에서 주상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 딱 끊습니다. 그럼 녹지에서 주상공업적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 못해요. 보전. 근데 녹지를 주상공업적으로 바꿔주면 개발할 수가 있게 되죠.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그냥 냅두면 토지 소유자 쫙하고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난개발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8번은 원래 개발 못하는 곳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제하거나 변경해 주는데 그냥 냅두니까 뭐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난개발. 이 난개발의 우려가 큰 것.
이런 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한마디로 어디다 지정하는 거냐. 도시지역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에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그 9번. 자, 9번에 쭉 내려보세요. 그 동그라미 3번이라는 거 있죠. 그 동그라미 3번. 자, 3개 동그라미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결절지가 뭐였어요? 환승역.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동그라미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러면 3개 이상 전철 노선의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 이거 저번 시간에 봤는데요. 이거 뭐 할 때 봤어요? 아무 생각은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 오는 것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이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 똑같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해요?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개발할 곳에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다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지정할 수가 있죠. 그게 27회 때 그냥 정답이요. 3개 이상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결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한마디로 어디다가 지정한다? 그 11번. 그게 결론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밑으로 하셔갖고 동그라미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자, 얘는 별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원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반드시 지정하래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번 정비구역, 정자에다 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자 동그라미.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동안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우리 암기법은 뭐 간단해요. 정태기. 정태기는 얼굴도 모르는데 몇 년 된 친구냐? 10년 된 친구. 정태기는 10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정비구역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했죠. 사업이 딱 끝났다. 재개발 사업이 끝났어요.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개발이 됐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다. 다시 주거환경이 불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관리하도록 의무적으로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라 하고 있죠. 그래서 정태기는 10년. 그러면 정태기.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임의적 지정 대상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와보세요. 임의적 대상. 181페이지에 그 맨 위에 보면 그 2번부터 7번까지 우리 묶어갖고 개발 예정지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 3번에 정비구역, 정자 동그라미. 4번에 택지개발지구, 택자 동그라미. 5번에 대지조성 사업지구, 뭐 산업단지, 관광단지 쫙 개발할 곳들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어요.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뭐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그 딱 두 개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예정지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개만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 그래서 그 나머지 거 갖고 그냥 잘 바꿔줘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O, X. X. 그래서 다시 뭐 물어본지도 모르고 그냥 O 그러면 안 되죠.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이 된다. 틀려요. 도시개발구역은 해당 사항 없죠. 뭐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택이만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의무적 지정 대상. 박스에 2번 보면은 그 밑에 줄에 면적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인 지역 30만 이상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 시자 동그라미 또는 공원할 때 공자 동그라미에서 해제되는 지역 딱 끊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녹지에서 녹자 동그라미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곳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거 시공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 또 녹지에서 주상공업적으로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그걸 줬다 하고 시공녹 3개니까 30만 이상 10만 제곱미터 그러면 안 돼요. 30만 이상. 그래서 시공녹. 그럼 시공녹 요거 우리 임의적 대상에서 봤을까 안 봤을까요? 물론 봤겠죠.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동그라미, 아니, 그 8번에. 난개발 우려가 있는 것들.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할 때고 시자 동그라미. 공원에서 공자 동그라미. 해제되는 구역. 또 녹지에서 녹자 동그라미.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 이런 데는 다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쫙 나오는데 그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 중에서 면적 30만 이상일 때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곧 딱 3개만. 시, 공, 녹. 그 3개는 30만 이상일 때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반드시 정해라. 그래서 30만 이상일 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 3개만. 시, 공, 녹. 그래서 결론.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딱 5개입니다. 정택에는 10년, 시공록은 30만 이상. 그래서 이 5개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의무적으로 정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 5개만. 그래서 1, 2, 3, 4, 5. 그럼 잘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다 이 정택이 10년, 시공록 30만 이상 다 외우기는 다 외우고 또 시험에서 물어보면 또 틀려. 그러면서 하나씩 외워놓고 또 문제 풀고 틀리면서 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 183페이지로 합니다. 옆 페이지 비도시적. 자, 비도시적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2개만. 동그라미 1번에 계획관리적.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 50%, 동그라미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죠. 첫 번째, 이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이냐? 50% 이상. 50% 이상.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 용도지역도 다 관리지역이어야 돼요. 생산관리든 보전관리든 다 관리지역이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갖고 자, 비도시지역의 일단의 토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중에서 반 이상, 50% 이상은 일단 무슨 지역이 되냐?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이 주된 대상. 그럼 나머지가 있죠. 이 나머지도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 나머지가 농림지역이다 이러면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용도지역도 관리지역일 것. 이게 박스의 1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이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비죠.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지역일 것. 딱 끊고요. 자, 이 경우 뭐 다만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산관리 아니면 보전관리, 관리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들 먼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개발시켜 주려면 원칙적으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3만 이상.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3만 제곱미터, 이거 뭐 넓은 거 아니죠? 3만 제곱미터 하면은 가로가 200m에다가 세로가 150m. 200 곱하기 150, 이게 3만. 그래서 최소 3만 이상은 돼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도 짓고 연립주택도 지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 자, 요거를 주거형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거형으로 개발할 때 이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럼 우리 뭐 관광지 같은 거 하나 개발한다. 이때는 건물 몇 개 지으면 되죠. 그런데 주택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애들 다닐 학교부터 시작해갖고 각종의 기반시설들을 왕창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 택도 없어요. 이거 10배로 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하면 30만 이상, 10배 이상. 그럼 너무 넓어지니까 다시 아파트 연립주택 짓는데 초등학교 이런 거 확보했다. 이러면 10만 이상이면 된다. 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의 예외, 다시 예외. 그럼 다시 예외, 요 10만. 요거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딴 것도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또 귀신같이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확보하면 10만 이상. 이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필요 없고 원칙, 면적 얼마 이상? 3만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10배, 30만 이상. 요 정도만 정리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개발하면서 난개발 방지하려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부터 배치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기반시설 공급. 그 다음에 개발도 좋은데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이런 것들 다 파괴하고 그러면서 개발하면 안 되죠. 환경 등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야. 뭐 읽어보면 되죠. 자, 교재한 봅니다. 183페이지에 그 박스에 2번 볼게요. 2번. 자, 면적 요건이죠.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원칙이 아니에요.
그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 그래서 동그라미 기읍번. 지정하려는 지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동그라미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주거용으로 개발할 때는 30만 이상. 근데 또 밑에 니은번 니백. 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 포함되는데 다음에 해당할 때는 10만 이상일 것. 그래서 밑에 보면 B번에 뭐 초등학교 용지 같은 거 확보했다. 그럼 또 10만. 그 다음 쭉 내려보세요. 동그라미 2번. 기읍과 니은의 경우 이외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아니면 다 얼마래요? 3만.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 그런데 첫 번째 예외가 다수 이루어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으면 10배를 요구하는 거죠. 30만 이상. 다시 초등학교 확보하면 10만이면 된다. 그래서 얘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가 헷갈리게 써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얼마 이상이면 되는 거고 3만.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30만 이상. 일정한 면적 요건에 해당해줘야 돼요. 그다음 그 밑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는 지역에 도로, 수도,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4번은 끝에 문화재 등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위한 요건들 이것도 딱 물어보기 좋은데 항상 논점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나머지 것들이야 읽어보면 되죠. 넘어갑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기획번 계획관리지역 2번, 3번, 4번의 요건에 해당할 것.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도 계획관리지역의 요건 요거 3개. 요거는 똑같이 갖춰줘야 돼요. 요 3개를 공통요건이라고 그러죠. 개발진흥지구도 면적 얼마 이상이냐? 3만.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30만 이상.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등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 3개는 공통요건. 근데 얘는 또 요건이 하나 더 있죠. 자,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용도지구만 하나 지정된 땅은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베이스는 뭐냐?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정이 되고요. 일부 토지에 추가해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 그래서 이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는 일정한 용도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용도지역의 요건이 또 있죠. 그럼 개발진흥지구, 자, 얘는 종류가 5개. 뭐 있을까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그래서 주, 산, 관, 복, 특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개 개발진흥지구가 각각 일정한 용도지역에 있어야 돼요. 근데 5개 또 어떻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첫 번째 거, 요거라도 정리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오직 무슨 지역에 있어야 되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택,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서 개발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런 비도시에서 아파트도 짓고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무슨 지역밖에 없냐?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자, 일대의 지역의 용도지역을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 군에서 관리하자.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생산관리지역의 일부 토지에 농림어업인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추가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지정하고 싶은데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금 무슨 지역에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에 있으니까 얘는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무슨 지역에 있어야만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리합니다. 이건 2번이나 기출이죠. 그래서 니은번에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할 것. 그래서 A번 주거개발진흥지구 밑줄.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밑에 줄 땡땡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온리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게 있고 비도시 지역은 함부로 지정 못한다고 그랬죠. 딱 2개만.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 갖춰갖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결론,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어요.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지정한 목적, 1차적인 목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구역이니까 일단 지정했으면 지구단위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내용. 어떤 거냐면 1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2번하고 4번을 포함한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딱은 그냥 다만 어쩌고 됐고. 그럼 지구단위 계획 내용들 박스에 또 쫙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핵심은 몇 번이겠어요?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그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논점이죠.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사항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2개. 그래서 2번. 자,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밑줄.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왜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부터 깔아준다고요? 기반설. 도로, 사화수도, 학교. 이런 기반설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합니다. 4번에 건물의 용도 제한. 이 건물의 용도 제한을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럼 우리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얘들 쌓아 묶어갖고 네 글자. 무슨 제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이라고 그러죠. 행위 제한. 그래서 기반설하고 행위 제한 이 2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자, 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라고 그랬고, 행위 제한. 자,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할 때 행위 제한은 강화할까 완화할까 한번 찍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완화해준다. 완화해서 포함합니다.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죠. 둘 중에서 하나를 딱 깔끔하게 찍어야지 강화하거나 완화 그딴 식으로 박쥐처럼 생활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강화가 아니고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합니다. 자,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자,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예요? 개발하려면 규제를 세게 해버리면 개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줘야 개발할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우리 비도시적은 보존할 곳이니까 보존하려면 행위제한 규제가 세죠. 여기를 개발시켜 주려면 행위제한을 뭐 해줘야 되냐? 완화, 풀어줘야 개발할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제한을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2개. 기반설은 난개발 방지, 그리고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제한은 완화해서 반드시 이 2개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가보면 185페이지의 중간에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이렇게 나오죠. 그게 행위제한 다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완화. 그래서 1번의 가로 1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그 밑에 건폐율, 용적률, 이 행위 제한들 다 완화해 줘라. 또 건축법에서 보면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이런 것도 우리 입문과정에서 건축법 한번 듣긴 들었죠. 근데 뭐 아는 거 있어요?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게 무슨 관계요? 뭐 부적절한 관계요? 그런 게 아니고 접도의무라 그러죠. 접도의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 등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완화해 준다. 일단은 요 개념,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바로 이번에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그 건폐율 등의 완화 규정에 행위 제한 완화해 주는 기준 쫙 나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냥 세 바닥이 나오는 거죠. 세 바닥. 거기서 25회 이후부터 5번 기출이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옆에 189페이지. 그 2번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이런 비도시에서 또 행위 제한 완화해주는 규정. 이거 29회 때 또 단독 기출. 아주 25회 이후부터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20회 초반까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되잖아. 여기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면 25회 이후부터는 좀 포인트가 변경돼갖고 여기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 여기서 그냥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지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과정 더 한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우리가 싹 훑어봤고요. 다음 과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 그 중에서 행위 제한 완화해 주는 거, 요거를 집중적으로 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과정별로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지금 이거 다 했다.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뭐 보면은 눈빛이 막 흔들려.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더 과정별로 올라가는 거죠. 자, 다음에 이거 189페이지 맨 밑으로 합니다. 7번의 가로 1번 이제 시료 규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평 3년 내 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또는 다음 날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실효가 된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일단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 안 하면요. 다음 날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실효가 됩니다. 저 지정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해라.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하루 2번. 자, 지구 단위 계획. 근데 하루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정. 어디있죠? 주민이 입안해 주세요.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우리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는 없고 입안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입안해 주세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상. 기, 지, 구. 기, 지, 구.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딱 요 세 개만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주민이 제한해서 그 결정 고시한 날부터 5년 또는 5년 내 그 바로 밑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또는 다음 날로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입안해 주세요. 제안해갖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도 안 했다. 삽질 한 번 안 했다. 이거 5년 동안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개발 안 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이유가 없다. 다음 날로 실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5년 내 그대로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 안 하면 다음 날 실효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만 실효가 또 두 개가 나요. 3년하고 5년. 그럼 가장 단골 메뉴는 3년인지 5년인지 이거 딱 바꿔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3년, 5년 뭐가 더 중요해요? 아, 여기다가 별표도 쳐놨고 딱 보면 야, 3년이 더 중요하다. 그죠? 3년이. 그래서 얘는 일반 실효 제한을 했던 그냥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던 구역 지정했으면 무조건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3년 안 하면 다음 날 실효. 그런데 얘는 5년 내 착수 안 하면 다음 날 실효. 이거는 일반 실효가 아니고 뭐 했을 때만 제한 주민이 제한을 했을 때만 그대로 5년 내 개발해라. 안 하면 다음 날 실효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실효가 아니고 특별 실효가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요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다시 주민이 제한했으면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각각 다음 날로 실효입니다. 그럼 이제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어요. 이제 효과 밑으로 하셔갖고 8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의 건축. 그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의 효과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물을 건축 용도 변경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된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행위 제한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따로 정했으니까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해라. 지구 단위 계획.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자, 이 동네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어요. 이 일대를 단독주택 용지로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요 땅을 재수 좋게 당첨돼갖고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아갖고 요 코너 제일 좋은 땅 여기에 평생 소원 슈퍼마켓 건축하고 싶어요. 슈퍼마켓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단독주택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 맘대로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합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건물 때려져갖고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일부 지역을 개발시켜 나가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 체계고요. 그 밑에 기출문제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다음 과정에서 풀어봅니다. 그럼 이제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무슨 동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구역부터 지정해요. 거의 도시지역일 때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추가되면 의무적으로 정하는 게 나오죠. 이게 단순함기. 그러면 정택에는 몇 년? 10년. 10년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니까 의무적으로 정해라. 또 시, 공, 녹 3개니까 30만 이상 이 요건이 추가되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비도시는 원래 보존할 곳이니까 함부로 지정 못해요.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춰줘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다. 일단 3년 내 지구단위 계획부터 수립을 해줘야 돼요. 이때 반드시 포함할사 기반설하고 핵미제한, 특히 핵미제한은 강화하는 게 아니고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그럼 이제 효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해라. 아주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요. 대신 이 계획에 맞게 건물 건축하면은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인센티브 준다. 그래서 철저하게 규제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또 주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의 체계입니다. 어떻게 좀 개념 좀 잡겠어요? 지구단위 계획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알긴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처음에만 이게 뭐 지금 용도지역 뭐 눈치를 보니까 눈빛만 막 흔들리고 그런 거 보니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이런 거 모르니까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딱 이제 정리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선계획 파트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후계발 체계 이어서 보겠습니다.